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먼저 빈곤 포르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빈곤 포르노를 둘러싼 쟁점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개발협력 활동가들은 그러면 빈곤 포르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빈곤 포르노와 관련한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고, 빈곤 포르노적인 방식을 쓰지 않는 대안적인 모금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잠깐 언급을 드리려다가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분들은 이 용어를 쓰는 게 맞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행사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거를 뭘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자극적 모금 콘텐츠, 뭐 선정적 모금 콘텐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일단은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고 이제 저희 특히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해되고 있는 표현이 빈곤 포르노이다 보니 일단 오늘 행사에서는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요. 아까 이제 그 서두에서 정의했던 그런 종류의 그 모금 콘텐츠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요. 그리고 오늘 행사 이후에 조금 다른,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다라든지 다른 용어를 써보는 게 더 적절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더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어 활동가님부터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올해 상반기까지 모금 활동을 하다가 최근 활동을 쉬고 있는 한구루입니다. 네, 블랙 활동가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케팅 분야에서는 1년 좀 안 되게 일을 했고 사업까지 합쳐서 이제 6년차 경력이 있고 피다에서는 활동가로 2014년부터 함께 했고 이제 그 소식지 편집위원이나 뭐 시민현장 감시단이라고 하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오랜만에 피다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블랙님 반갑습니다. 아쇼크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사자 밀림의 왕 사자 아쇼크입니다. 사자 가면을 주셔가지고 네, 감사하네요. 저는 인도랑 캄보디아, 케냐에서 현장 활동을 쭉 했었고 2013년부터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아쇼크입니다. 아쇼크는 제가 인도에서 활동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붙여준 이름이거든요. 다들 MT 때 한 번씩 해봤던 술 먹는 게임 중에도 아쇼크가 있죠. 네, 떠올리는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제 세 분은 활동가이시기도 하지만요. 그 전에 일상에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와 메시지들에 노출이 되고 그걸 소비하는 한 개인이고 시민이시잖아요. 한 사람의 개인의 차원에서 어떤 거를 봤을 때 이건 빈곤 포르노다라고 판단을 하시게 되셨었나요? 아니면 이제 빈곤 포르노다라는 그런 뭐 뚜렷한 정의까지는 가지 않아도 기부 요청이 담긴 어떤 콘텐츠를 봤을 때 이제 어떤 이미지나 메시지들에서 불편함을 느끼셨는지 좀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어 활동가님. 빈곤 포르노는 좋게 보면 나눔을 실현할 하나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 안에 누군가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빈곤과 그 시선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만드는 관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불쌍해서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미지와 메시지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좀 느꼈었고요. 굳이 메시지의 예를 들어보자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작은 도움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들을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네, 후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고 그리고 그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서 후원의 동기까지 왜곡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부 요청을 빈곤 포르노라고 보신 거네요. 블랙님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는 빈곤 포르노는 과한 설정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너무 자극적이라든지 왜곡된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나올 때 좀 빈곤 포르노가 아닌가라고 느껴지고, 예를 들면은 뭐 마을에서 뭐 마녀로 취급을 받는 아이가 뭐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다든지,
뭐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아이의 이미지를 쓴다든지 뭐 흙탕물을 이제 마시는 아이들 뭐 그런 이미지들이 저는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아쇼크님은요? 네, 저는 뭐 요즘에도 뭐 방송에서 많이 보여지는 영어로 U 단체를 쓰고 있거나 뭐 부시란 단체를 쓰고 있는 단체에서 많이 이렇게 방송에서도 지금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건데요. 무기력한 아이들이 이제 힘없이 어떤 어떤 모습이나 아파서 우는 모습, 엄마가 아이를 안고 그냥 무기력한 표정으로 그냥 허공을 바라보는 거,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은 무시한 채 단순히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의존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일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빈곤의 구조적인 문제를 단순화시켜가지고 개인의 문제로, 감정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고, 돈을 주고 저 개인에게 지원이 되면 빈곤이 해결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존적인 대상으로 묘사하는 거라고 해주셨어요. 이제 달리 말하면 이제 이런 묘사하는 이 당사자들의 이제 주체적인 역량, 에이전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기부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제 권력, 파워가 있는 나,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층이 내가 위에 있고 그들은 아래에 있고 이렇게 다른 층 위에 놓고 바라보는 시선을 유도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세 분께서 이제 활동가의 입장에서 어떤 종류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이제 그 기부 요청 또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셨을 때 하면서 이건 빈곤 포르노인데 라고 생각을 하셨었는지 그 경험을 조금 나눠볼게요. 특히 좀 힘들거나 아니면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건 빈곤 포르노다 하는 기준에 비췄을 때 유독 불편했던 그런 기부 요청의 경험이 있으실까요? 이제 블링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마케팅 관련 일을 했을 때, 이제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서 이제 아이의 뼈가 이제 드러난 이미지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주제가 영양 실조다 보니까 아예 그 이미지 자체가 왜곡되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그냥 그 이미지를 이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불편함을 느꼈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자체가 꽤 이제 자극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콘텐츠를 만들 때는 기관마다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이제 따르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실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아동이나 뭐 부모의 동의를 받고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동의만으로 좀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지, 뭐 또 거기에서 말하는 그런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는 이제 만족할 만큼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기준인지는 좀 확신이 없으셨다. 그리고 특히 자극적인 이미지일 때 당사자만 오케이면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한그로님은 어떠셨어요? 지금 활동을 쉬고 계시지만 이제 과거에 모금 관련 업무를 되게 좀 꽤 오랫동안 하셨죠. 네, 제가 모금 활동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짧게나마 몇 개월간 거리 모금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빈곤 포르노적 이제 기부 요청을 전제자 후원자분들과 대면을 하면서 했던 경험이었어요. 이때는 이런 후원 요청 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인지보다는 뭔가 좀 더 조금 모금 실적을 위한 컨텐츠로서 활용한다는 생각이 좀 컸기 때문에 최대한 사진이랑 그다음에 스토리 속 인물 이런 이제 보통 아동들이죠. 이런 그 아동들의 불쌍함과 긴급한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이 순간이 바로 시민분이 결심해 주셔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라고 이렇게 후원 요청을 했었어요. 이때 썼던 이제 사진 판넬들이나 뭐 피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단체에서 나눠주는 것들을 썼고, 당연히 이렇게 사용하는 자료라는 생각 외에는 네, 다른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제 그냥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 거리 모금은 아무래도 좀 짧은 시간 내에 사실 듣는 사람한테는 거의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이렇게 호로록 후원 약정까지 이어져야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블랙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들, 꼭 반드시 뭐 왜곡까지는 아니어도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고도 좀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이제 뭐가 필요하구나, 이게 입력이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피치 시간이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후원자분들, 그 잠재 후원자분들이 이제 후원을 하겠다라고 약정을 하는 그 성공할 확률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이게 충격적이고 이제 자극적인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첫인상이 무뎌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팩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약정 성공률도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그런 조건에서라면 확실하게 어떤 좀 상황을 진득하게 이렇게 딱 기승전결 갖춰가지고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런 맥락이 있어서 여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왜 이들은 지금 당장은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게 무슨 의미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설득하기에는 예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리 모금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후원자 관리랑 온라인 모금 쪽으로 이제 옮기셔서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업무 영역이 이동이 되면서 사용하는 그 기부 요청 이미지나 메시지에 차이가 생겼나요? 네. 후원자 그 모금 관리랑 이제 온라인 모금 이런 파트로 업무를 이동하게 되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리 모금 때와는 활용하는 매체와 이제 형태의 차이뿐 콘텐츠 활용 방향은 좀 비슷했어요. 최대한 이제 불쌍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미지랑 스토리들을 온라인 후원 플랫폼이나 뭐 홈페이지 등에 이제 게재를 해서 잠재적 후원자분들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죠. 그리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단체에서 이제 강제를 했다기보다는 보고와 이제 모금의 실적 결과, 특히 이제 수치 같은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빈곤 포르노적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자극적이고 후원자들의 눈길을 즉각적으로 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늘 또 그런 것만 사용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모금 쪽 업무를 하셨던 분들도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정말 모금 성과가 많이 안 좋았었나요? 이번에는 블랙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좀 안타깝긴 한데,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모금에게는 좀 차이가 많았고, 기관마다 사실 어떤 연령층을 타겟팅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돼요. 사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제 뭐 보릿고개를 겪었거나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은 분들은 사실 그런 이미지에 더 이제 와닿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연령대가 내려가면서 좀 더 이런 빈곤 포르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좀 나아진 분들은 또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저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제가 일했을 때는 자극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뭐 광고 캠페인이나 그렇지 않은 이미지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모금액이 이제 확연한 차이를 좀 보였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마케팅 쪽은 이제 매일매일 그날의 모금 액수가 수치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좀 사실 그렇게 좀 바꾸는 게 자체적으로 바꾸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후원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불편함을 체감하지 못하고 그런 보는 시야도 바뀌지 않는다면은 기관 쪽에서도 사실 바꾸는 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했습니다. 네, 그 연령대별로 조금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생각 준비하면서 저의 이제 과거 일했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그 부분도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내가 공감을 하고 뭔가 나에게 호소력이 있어야 나한테 와 닿아야 내가 이제 기부를 하든 참여를 하든 할 그 동기가 생기는 건데 아무래도 그런 좀 비슷하게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좀 윗세대 분들이 저게 어떤 건지를 아니까 이렇게 저 배고픔이랄지 저 어떤 그 결핍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머리로 저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어떻게 보면은 그 틈은 없으시겠죠. 아마 바로 그걸 보자마자 아이고 저거 내가 아는데 저거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오기가 좀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방식들이 조금 더 윗세대에는 좀 주요한 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저도 했었어서 그 말씀 해주신 부분에 좀 공감을 했고요. 한그루님께서도 조금 말씀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말 아쉽게도 빈곤 포르노적 방식을 이제 취하는 방향이랑 가까울수록 보험 성과가 더 높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을 완전히 포기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을 통해 이제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후원자분들의 이제 피드백을 받아볼 때, 후원 참여를 포함해서 이제 단체 활동에 대해서, 좋은 일 하시네요. 좋은 일인데 더 많이 못해서 죄송해요. 뭐 이런, 예, 말씀들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현재 활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보다는 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이제 뭐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참여해주신 이제 후원자분들께 뭐 정말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걸 이제 소통 중에 확인할 때마다 이제 참 씁쓸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랑 다른이 아닌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을 이제 굳히는데 이런 빈곤 포르노 콘텐츠들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 좋은 일이 이게 아닌 건 아닌데요. 그죠? 나쁜 일은 아니고 분명히 좋은 일은 맞는데 근데 이것도 같은 활동가들 중에서 좀 인식이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 좋은 일이라서라기보다는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이제 옳은 일이거나 아니면 필요한 일이라서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잖아요. 저희는. 근데 이쯤 되면 좋은 일이라서 좋은 일에 참여하려고 이제 기부도 해주시고 헌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족쇄처럼 작용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일의 저주라고 또 표현을 해도 될 것 같네요. 좋은 일이라고 부르면서 그 동시에 그 대상은 나보다 아래에 두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 후원자들과의 소통 속에서 느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의 경험을 좀 비춰보면 그 예전에 예전에 단체에서 저희 후원자들이 좋은 일에 좀 써달라고 이렇게 혼옷으로 이렇게 기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펼쳐서 어떤 게 들어왔는지 좀 보는데 되게 찢어졌거나 세탁이 되지 않는 옷이라든지 이런 건 현장에 쓸 수 없겠는데 이런 옷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느 일정 부분은 보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뉘앙스가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입을 수 있지 않아요?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주는 대로 받지. 가난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파트너 국가를 대하는 이 국민 이 인식이 이렇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빈곤 포르노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의식들이 가난하다. 너희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의식들이 이제 이런 이 시민들의 의식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좋은 의도, 나의 선의에 의존을 하는 자들이라는 그 인식이 결국 이제 질적으로도 나쁜 기부로 이어진 이제 그런 경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아쇼크님도 혹시 그 빈곤 포르노적인 기부 요청을 이제 그 업무 속에서 활동 속에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네, 작년 1년 동안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제가 작년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면서 제가 1년 후에 복귀를 했던
조직 개편이 좀 돼서 당시 모금팀 업무를 잠시 이렇게 좀 맡았었거든요. 모금을 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사진 사용에 대한 이런 논의가 한번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모금을 많이 받으려면 이 빈곤 포르노 형태의 사진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희 단체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붙였던 브랜딩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았었는데 우리는 이제 주민 자립이라든지 역량 강화, 주민 조직, 주민 의식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쌓아왔는데 지금에서 모금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지금까지 쌓았던 것들을 좀 무시하고 라는 거다라는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타 단체와 경쟁력이 있으려면 지금의 이 이미지와 브랜드를 계속 밀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시 모금이 그런 이미지를 계속 구축하는 모금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모금이 성공했냐 여기까지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그 노력과 어떤 우리가 세웠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잘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런 그러니까 빈곤 포르노적인 방식 많이 효과가 있고 그건 많이 성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건 많이 유효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런 방식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자 노력하는 단체들이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아쇼크님께서 계신 단체도 그렇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피다가 만약 그렇게 모금을 한다면 안 하겠죠.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근데 그렇다면은 그런 단체들은 정말 모금액이 0원이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규모의 차이인 거지 분명히 그런 자극적이지 않은 건강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단체들의 그 기부 요청에도 분명히 반응을 하는 후원자분들이 계시기는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빈곤 포르노를 해야만 모금이 된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에는 그렇지 않은 단체들의 노력을 좀 무시해버리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쇼크님께서는 또 해외 사업 현장에도 굉장히 많이 다니셨잖아요. 아까 케냐도 말씀하셨고, 인도도 말씀하셨고요. 사실 빈곤 포르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모금을 할 때의 얘기인 거지. 실제 이게 그 사람들, 그러니까 당사자들에게 현지에 영향이 가느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금액이 뭐 줄어들었을 때 영향 말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한국 내에서 기부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어떻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좀 관념적인 얘기인 거지. 그게 어차피 모금만 잘 돼서 현지에 전달만 잘 되면은 도움이 무조건 되는 건데 현지인들이 그런 걸 신경 쓰겠냐 이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케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그 빈곤 포럼에 대해서 그때도 이슈가 한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현지 직원들이랑 그 빈곤 포르노가 모금을 하는 그 영상을 같이 이렇게 좀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이제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는데 현지 직원이 그걸 딱 보더니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고? 이걸 자기가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자극적인 거 너무 못 보겠다, 너무 이렇게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됐고 또 하나는 또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한인권 단체에서 현지 주민들한테 인권 교육을 되게 많이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사진을 찍는다고 할 때 왜 찍는지 물어봐라. 나는 사진 안 찍히겠다. 그리고 왜 찍는지 물어봐라.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찍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런 교육들을 하고 그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봤을 때 파트너 국가의 시민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의식이 높아가면 향후에 그런 어쨌든 뭐 유튜브 이런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사용을 했어? 이거는 인권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향후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화이트맨스 버든이라고
그 백인의 책무라는 것도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서구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너네 계몽해 줄게, 너네 근대화 시켜 줄게, 너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가 다 해줄게 이런 걸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층이 나눠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보다는 그냥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화이트맨스 버든도 있고 화이트맨스 길트,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주어가 그들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는지 뭐 의무감을 느끼는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알 바 아니고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것이다. 이게 이제 좀 정론일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부채의식이 있으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접근은 그런 접근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시혜적인 지원의 어떤 배경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제 토론을 다 진행을 한 다음에 자유 토론 시간을 이제 준비를 해놨었고요. 근데 그 시간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참가자분들로부터 미리 좀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이 타이밍에 얘기를 하면 좀 좋을 만한 질문이 있어서 이걸 좀 먼저 좀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개발협력에 한정되는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국내 복지 사업을 하는 단체들에서도 좀 많이 쓰고 있는, 요즘 많이 보이고 있는 방식인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수혜 당사자들의 초상권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대형 모델을 써서 이미지나 영상 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조선 가정이라든지 뭐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리용품이 지원이 필요한 그런 여성 청소년이라든지 이제 그런 주제로 이제 배너 광고라든지 뭐 SNS 프로모션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대역을 쓰는 걸로도 괜찮은지 과연 실제 당사자가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걸 괜찮다고 여길지 하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좀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블랙님부터 혹시 의견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저는 대역을 쓴다는 것 자체는 사실 당사자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나아진 형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사실 대역도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걸 찍고 나서 뭐 치료를 뭐 그런 트라우마 뭐 그런 치료를 받기도 하고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대역도 차선책으로 당사자보다는 낫지만 뭐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 같은 조금 더 나아진 방식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대역까지밖에 못 가는 이유가 그 시청자의 몰입도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사자가 자기 자신이나 뭐 자기 상황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뭐 허락한다고 해도 사실 꽤 많은 이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 자체는 정말 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그 상황이나 그 아이 자체가 뭐 너무 왜곡돼서 표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그루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그 삶의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당사자의 마음과 이제 기분은 그 당사자 본인이 아니고서 사실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설사 그 당사자가 대역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또 했고, 모금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이걸 다 설명을 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의 삶이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괜찮아 하는가,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사실 잘 알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두 분 얘기 공감하고 처음에 이제 촬영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것들이 다 좀 공유가 되고 동의가 되고 당사자에 충분히 좀 설명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동의라든지 이러한 조금 어쨌든 최대한 그 출연자의 인권들이 보장될 수 있는 차원으로 정보가 다 공개되고 이렇게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채팅창으로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좀 의견 많이 나눠 주셨고요.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당사자 본인은 아니어도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결국은 이제 인권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제 토론 첫 번째 순서에서 이제 빈곤 포르노에 대한 이제 활동가 분들의 인식을 이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다음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빈곤 포르노 극복할 수 있을까 본격적으로 대안을 조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